요즘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아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며 작전명 사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공습의 중심에는 불사조라 불리는 남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있어요. 그는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고 정권 교체까지 노린다는 아주 대담한 계획을 세웠죠. 이 전쟁이 단순한 안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함께 파헤쳐봐요. 1970년대 초반, 사실 이 남자는 미국 MIT에서 건축과 경영을 공부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었는데요. 그는 부친을 따라 대학 교수가 되어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베냐민 네타냐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3차 중동전쟁이 터지자 이스라엘로 돌아와 군에 입대했어요. 이스라엘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사헤레트 마트칼에서 장교로 복무하며 총상까지 입었던 베테랑이었어요. 특히 그의 형 요나탄 역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며 함께 생사고락을 넘나들었던 전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6년 운명을 바꾼 엔테베 작전이 터집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하버드 박사과정을 준비하던 그는 부대를 진두지휘하던 형 요나탄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형의 죽음은 청년 네타냐후를 학자의 길에서 반테러 투쟁과 정치의 길로 완전히 돌려세우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뛰어난 언변과 지적 능력을 앞세워 이스라엘 정계의 샛별로 떠올랐는데요. 1996년 불과 47세라는 최연소 나이로 이스라엘 총리 자리에 오르며 새 역사를 썼죠. 이스라엘 건국 이후 본토에서 태어난 최초의 총리라는 타이틀도 거머쥐었어요. 네타냐후는 무려 18년 넘게 총리직을 유지하며 이스라엘의 최장수 리더가 되었는데요. 그의 장기 집권 비결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잔디 깎기 전략이라는 거예요. 위협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고 적당히 관리하며 안보 위기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잔디 깎기 전략이란 쉽게 말해 적의 힘이 너무 커지지 않게 주기적으로 타격만 주는 거예요. 통제 가능한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나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죠.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안보 카드를 꺼내드는 노련한 수법이에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그가 팔레스타인 독립을 막으려 하마스를 이용했다는 분석이에요. 온건파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힘을 빼려고 오히려 강경파인 하마스를 방치하거나 지원했다는 거죠. 적대적인 관계 같지만 사실은 권력을 위해 공생한 셈이에요. 하지만 이런 위험한 줄타기는 결국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라는 비극을 낳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안보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네타냐후는 정치적 끝에 몰렸죠. 그런데 그는 여기서 또 한 번 불사조처럼 살아날 구멍을 찾았답니다. 현재 네타냐후는 개인적인 비리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거든요. 전쟁이 멈추는 순간 다시 법정에 서거나 총리직에서 쫓겨날 위험이 아주 컸던 상황이에요. 그래서일까요? 그는 오히려 전쟁의 규모를 더 키우는 쪽을 택했어요. 2025년 6월 일어서는 사자 작전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며 판을 흔들었죠. 작전명에 왜 사자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사자는 1979년 이란 혁명 이전 왕조 시절 국기에 있던 상징물이에요. 이 작전명은 이란 국민들에게 현재의 이슬람 정권을 부정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심리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내부 민심까지 흔들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이름인 셈이죠. 역시 MIT 출신다운 고도의 두뇌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타냐후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이번이 이란을 막을 마지막 기회다 라며 집요하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본능을 자극했죠. 단 한 명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외교력을 집중한 거예요. 트럼프는 공습 닷새 전부터 네타냐후와 은밀히 정보를 공유하며 작전 시점을 조율했다고 하네요. 둘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중동의 지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공습 이후 이란 군부의 핵심 인사들이 사망하면서 네타냐후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내의 야당 세력까지 자신의 뒤로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죠. 전쟁 중에는 단결해야 한다 하는 논리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예요. 또한 이번 전쟁으로 중동 내 이스라엘 일국체제가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약해지면서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된 거니까요.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거대한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조차 왜 이스라엘 전쟁에 미국이 끼어드냐 하며 불만을 터뜨리죠. 네타냐후의 전략이 오히려 트럼프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타냐후는 이번 공세를 통해 완전한 승리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싶어해요. 10월에 했을 총선에서 다시 승리해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려는 계산이죠. 과연 그의 국가적 의제가 개인의 생존 전략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사실 네타냐후의 앞날이 장밋빛 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연기가 거두면 가려졌던 비리 재판과 안보 실패 책임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도 전쟁이라는 방패가 그를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이스라엘 국민의 80%가 전쟁 자체는 지지하지만 네타냐후 개인에 대한 신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전문가들은 종전 후 그의 정치적 시계가 아주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불사조의 신화가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한때 평범한 공대생에서 중동의 운명을 준 네타냐후, 그의 인생은 한편의 필름 같지 않나요? 그가 진정한 구원자일지 아니면 위험한 도박사일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댓글로 자료 없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